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한글날이네요. 자, 오늘 정치논 편곡지로 하나 골랐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그 큰 그림, 어떤 큰 맥락 속에서, 세상의 변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맥락이라는 게 그 틀이, 그 맥락의 틀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급격하게 흔들리는 와중에 어떤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하마스가. 그리고 전력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또 선택을 했어요. 자, 그들을 둘러싼, 어차피 이들의 지금 운명은 그들 둘 사이의 결판으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아실 테고 참고용이죠. 여러분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사태에 관련된 키워드들, 중요 단어들, 그거를 추가로 이제 확보한다. 그런 이점은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키워드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유력하다고 봐지는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어쨌거나 이 사안이 그게 그러든 옳든지 간에 이 사안이 진행되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훨씬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고, 향후 미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똑같은 규칙이, 똑같은 틀이 우리한테 한반도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이제 우리들이 많아지면은 한반도의 미래는 또 밝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기본적으로는. 예. 자, 볼까요? 네타냐후가 이 말을 한 거를 제가 들은 지는 좀 됐는데, 뭐 이틀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말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좀 거슬렸다기보다는 좀 튄다? 뭔가 맥락이 잘 안 맞다,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만에.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느냐? 길고 어려운 전쟁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고 어려운 전쟁.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하마스가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활용하고, 또 이스라엘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해서 절묘한 공격을 해서 큰 성과를 냈죠. 전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정규군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옵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들은 이미 수용소에 포로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그 좁은 서울의 한 2분의 1 조금 넘는 면적에 2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밖에서 전기 수도 다 끊으면 금방 무너져야 돼요. 예, 그 외국에 원조로 먹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과학 기술이 있겠으며 정예병을 훈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들의 지역 주위로는 전부 다 담이 쌓여져 있고 초소들이 서 있는데 안 되지요. 예. 자, 그런데 왜 네타냐후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마스가 역대급 피해자를 지금 양산했거든요. 이스라엘 측면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7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더 올라가겠죠. 조금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대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양쪽이 크게 분쟁이 있을 때 양쪽의 피해 비율을 보면은 270대 1 이 정도 돼요. 민간인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인이 1000명 정도가 사망한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의 보복의 패턴을 봤을 때는 한 2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야 돼요. 200만이니까 100명 중에 1명씩 정도는 죽어나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봤을 때, 정권의 불안정성을 봤을 때 매우 처야죠. 이럴 때는 더더욱 내부를 통솔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첩보에 큰 허점을 드러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 와중에 정권을 확고하게 하고 반대 세력들을 밀어내야 되겠죠.
그게 네타냐후의 급한 마음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나로부터 소원해져 있는 아랍에서 조금씩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자기 입장으로 땡겨와야 되죠. 그게 자기가 주변에 적국으로 가득 찬 아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길고 어려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자, 그 내용이 어떨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등장한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런 언론은 이런 보도 방향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뭐냐? 이건 폭스뉴스에 소개한 건데 이 전 이스라엘 외교관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냐? 이란이 관여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란이. 이것은 이란은 미국의 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우리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이런 것이 길고 어려운 전쟁, 긴 전쟁에 대한 네타냐후의 보관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만 드릴게요. 어차피 하나의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공격 관여 부인. 자, 이란 사람들은 우리도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빼고 이런 부분 별로 없어요.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란 하마스 공격 관여 부인했어요. 자, 이거는 자기가 뭐 아무리 이란의 성향이 어떤지 간에 자기가 불리한 거를 자백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미국발 보도를 보면은 이게 CNBC 뉴스고 블링컨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란이 관여됐다는 증거를 아직 보지 못해. 예. 야,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 관여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있는 서방의 가장 큰 힘인 미국이 보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판단 끝에, 물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지만 굳이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추이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큰 행동을 취하기 전에 말로 자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이. 예, 이거는 이스라엘에 코를 뭉개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자네와 뜻이 다르다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장기적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 미국은 반대다. 미국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반대다. 일단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두 군데 다 관여할 여력도 안 되고 내년 선거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도 내부 정치 상황이 복잡하네. 게다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하마스의 공격으로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대화 분위기는 물 건너갔어요. 대신 미국이 추진해 오던 이란과의 관계 개선, 우리한테 묶여있던 석유 대금을 줬죠. 한 10조 가까이 될 거예요. 7, 8, 9조 되는 돈을. 그래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피해만 입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예. 즉 과거처럼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아랍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수단으로 삼아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설정은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네타냐후는 일단 고립이 됐죠. 이거 큰 타격이라고 봅니다. 네타냐후한테는. 예, 길고 어려운 전쟁에서 길고가 지금 잘려져 나간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겁니다. 몇십 분 전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유럽 쪽에, 유럽이나 호주, 뭐 이쪽의 보도를 보면은, 테러리스트 공격이고, 이스라엘의 사실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때까지 해온 패턴이죠.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그런데, 미국 보도가 그거와 다 결이 달라요. 즉 폭격을 해서 상당한 피해자가 났고 앞으로 전쟁이 지속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수많은 화면에 잡히지 않은 소중한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장면들이 연출될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희생된 사람이 10,000명 정도 된대요. 아까 비율 말씀드렸죠. 몇백 대 1이에요. 예, 그 참혹한 사회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그들의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처럼 일본의 식민지 살이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핍박받는 민족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예. 그래서 서방이 그렇게 우세했던 세상에서도 가자 지구만큼 살려서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준 거잖아요.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우군의 두목격인 미국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메시지를 던졌고, 이건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뭐라고 했느냐, 폭격을 받은 가자 지구의 상황을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유럽도 이렇게 하지 않고 호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이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최소 413명이 죽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그리고 폭격받은 장면들을 자세히 송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예요. 유럽의 언론들, 호주의 언론들,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 이 방향으로 가지 마라. 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다. 블링컨의 말과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예. 냉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겠다. 객관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 언론에다가,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에다가 뿌렸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자 미국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되는 BBC에서 이런 뉴스를 바로 발표했어요. 이거는 몇 분 안 됐습니다. 제가 본 게.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이 어려운 전쟁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전쟁, 네타냐후가 말한 그 어려운 전쟁의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하기를 가자 지구의 완벽한 봉쇄를 명령했다. 예. 거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전기를 끊어진 상태예요. 80% 정도 지역이 전기가 안 들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목만 뽑았습니다. 옆에 식료품, 연료도 안 보내겠다. 자, 이것은 네타냐후가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의 의견에도 반기를 들고 내 식대로 해결하겠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해온 방식대로. 미국 말 무슨 말인지 메시지 내가 좀 알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고 이러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에서 찍혀나가. 네타냐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일단 강공으로 밀어붙인다.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거는. 그런 미국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한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200만의 사람이 사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고 식료품이 안 들어가고 연료도 안 들어가고 의약품도 안 들어가고 이래요.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약간은 전쟁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전쟁 범죄.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결정을 보고 그런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란 관여 안 했다? 냉정하게 보겠다. 라는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 네타냐후가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일단. 요 장면이 저는 하마스가 원했던 네타냐후의 반응이다. 그래서 미끼를 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일단은 말을 되돌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앙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가능한 큰 피해를 내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더니 저쪽 200만의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당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하마스가 가장 큰 타격을 줬고 엄청나게 놀라게 했고 거기에 궁지에 몰려있는 지도자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냉정을 찾으라고 말하기 전에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 스스로의 이유로도. 그래서 강공치를 갔다. 하마스의 작전은 성공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성은 가자 지구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런 거예요. 지금. 10년, 20년 전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마스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결론을 내려줬느냐? 힌두스탄 타임스에 보도된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마스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지금 상당 부분 피해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까지 우리가 찌그러져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빈민 집단, 천민 집단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이 시기가 괜찮다. 그래 봐지거든요. 저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웨스트 뱅크 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거기는 뭐라고 할까? 거기가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는 그런 조직에 의해서 유사 정부 조직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과 그 서방의 꼭두가시 정부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대신 관리해서 팔레스타인이 그냥 큰 문제 안 생기게. 그래서 지금 제대로 팔레스타인의 성질을 가진 곳은 이 가자 지구예요. 거기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런 것도 지금 서구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서구의 시청자들도 몰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 하마스가 이번에 큰 결정을 하고 큰 모험을 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고 배팅을 한 거예요. 자, 러시아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제일 첫 줄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당장 싸움을 중지해라. 뭐 누구라 하는 말이죠, 저기는.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 말입니다. 모스크바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지지한다. 형성을 지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마스가 듣고 싶은 말이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국제 이론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의 아픔을 좀 더 넓게 알릴 수 있다. 우리가 겪어왔던 고통을 더 넓게 알릴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게 개입할 힘도 없고. 그래서 푸틴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67년 저때가 막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휴전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가자지구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 쪽에는 이제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서 뺏은 땅이에요. 저 골란 고원은 시리아에서 뺏은 땅이에요. 전쟁에 이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쨌거나 그들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포로 수용소 마냥으로. 그래서 그때 합의했던 이건 뭐 원칙으로 다 되돌려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제가 봅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지금하고 유사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의 독립정부를 세우겠다. 즉 이 말은 지금은 독립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지배를 받지만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움을 안 주면 금방 주저앉는 거. 그런 애매한 상황에 걸쳐져 있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자결할 수 있게 독립국가를 해라. 그게 하마스의 바람이에요. 그 절충화까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땅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작해놓고 개발한 땅까지 팔레스타인에 올 건 아니다. 지금 현 상태의 국경을 유지하는 정도 차원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완벽한 독립국가를 만들어라. 그게 하마스가 딱 듣고 싶은 이야기이고 이번 목숨 물건 도전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이미 양쪽의 피해 규모는 비슷해졌고 이쪽의 피해는 훨씬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눈에 핏발이 섰는데 그걸 감내하고 한 건 이런 목소리가 널리 퍼져주기를 바랬어요. 거기에 러시아가 딱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푸틴이 더 구체적인 제안도 합니다.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자,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한테도 성지고 무슬림한테도 성지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뿌리가 같아요. 마지막 한순간에 가지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 지역,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성되어 온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전성되어 온 그들의 믿음, 경험,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지혜, 의지,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갖췄죠. 마지막 끝에 한 코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매 이거를 한쪽이 독점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새롭게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삼아라 수도로.
그렇게 하고 독립된 국가가 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그죠? 하마스하고 둘이 협상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마스의 미끼를 물어서 전쟁 범죄 수준에 가까운 인도주의적 피해를 가자 지구에 초래한다면은 국제적인 여론이 일으켜지고 미국은 냉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우방국들인 유럽의 언론들에 대해서도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침을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바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중국이 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랍 사람들끼리 결정하면 돼요. 아랍 국가들끼리. 최근에 화해한 이란과 사우디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일단 잡혔다 이래 봐지는 거예요. 미국의 태도를 보건대. 미국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안 하고. 그만큼 미국도 그들의 상태가 위중해요. 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게 하마스가 원하는 것이고 일단은 하마스가 그들의 추가의 대규모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미끼를 던졌고 그걸 일단은 네타냐후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관성 그리고 그들도 이번 결정을 보면은 확실히 오래된 세력이다. 미래에 적절한 그런 국가의 정신 상태는 아니다. 깨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 많은 어떤 어두운 것을 밑에 다져놓고 그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형국이다. 그런 나라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깨부서져 나가는 형국 속에 있고 하마스가 그런 걸 촉발시키죠. 즉 이것은 이미 일극 체제, 미국이라는 힘의 체제 속에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이익에 선을 대면은 올바른 의견들, 소수자들은 다 밑에 파묻을 수가 있었던 그 구도가 이미 깨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미 다극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푸틴의 새로운 문명론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엄히 약자가 힘을 얻는 세상이고 지도자는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다. 내가 이끌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네타냐후는 과거의 방식이죠. 여름의 방식, 양의 방식이 끝단이에요. 이 끝단에 항상 우리가 각성을 하게 만들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들이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네타냐후는 전형적인 양의 마지막 몸부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줘요. 자, 하여튼 이 흐름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나온 그림은 이렇고 네타냐후가 얼마나 흥분했느냐.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과거에 그들이 한 행동을 다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참혹한 건가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그렇게 밀어붙인다면은 결국 미끼를 확실하게 물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한 기억을 팽창시켜서 나를 압도하게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이 거기에 덩달아 올라타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올라타면 우리의 균형 감각은 상실되죠. 창의성이 나오지 못하죠. 자,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팔레스타인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바스라고 웨스트뱅크 좀 더 덩치도 크고 옛날로 요르단 땅이었고 여기도 팔레스타인의 정치 조직이 있고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국가로서 인정을 하는 곳은 이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를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자 나름대로 또 선거를 해서 거기는 하마스를 뽑은 거예요. 하마스의 지지율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갈라섰어요. 갈라선 이유는 명확해요. 거기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정권을 잡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서방을 위해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기 위해서 대신 관리하는 우리말로 하면 일제시대 앞잡이에요. 꼭두가시 정권이에요. 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정부를 가자 지구에 있는 부분하고 합쳐져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나가라는 이야기죠. 일단 그런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